자, 올바른 발음과 표기. 천재교육의 의문의 변동에 해당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잘 봐봐. 어떤 의문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놓이는 환경 밑줄 쳐볼래? 이 놓이는 환경이 뭐냐면 의문의 변동 조건이야, 조건. 그리고 어떤 의문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이거를 의문의 변동이라고 부르지. 의문의 변동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떤 의문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러면 그런 의문의 현상이 언제 일어나? 그러면 조건은 뭐야? 그러면 놓이는 환경에 따라. 그래서 여기는 의문의 변동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두 번째 줄. 의문의 변동은 밑줄 쳐볼래?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일어나기도 하고, 표현을 명료하게 하여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표현을 명료하게 하여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다. 이유는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1번하고 1번, 두 번째 2번 하면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발음을 쉽게, 표현을 명료하게. 국어의 의문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이거 외워도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변동 양상 네 가지를 하죠. 네 가지. 뭐 정리하면 우리가 교체에는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보통 음끝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자음동화라는 게 있어. 자음동화, 유마, 비유마를 자음동화라고 하지. 세 번째는 국외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된소리대기가 있어. 된소리대기. 얘네들은 모두 교체에 해당된다. 뭐 종류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딱 보면 이게 교체인지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탈락이 있는데 탈락 중요한 것만 할게. 탈락은 자음군 단순화가 있어. 자음군 단순화 다 배웠던 거야. 자음군 단순화. 겹받침 중에서 두 개가 하나가 대표음이 되고 둘 중에 하나, 나머지가 탈락하는 걸 자음군 단순화. 그 다음에 뭐 각종 자음 탈락이 있지. 자음 탈락의 대표적인 게 히읗 탈락, 시옷 탈락, 뭐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자음 리을 탈락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모음 탈락이 있겠지. 모음 탈락. 그 중에서 모음 탈락 중에 동음 탈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이름이 특이하니까 잘 알아두라 그랬어. 이런 것들이 탈락이야. 첨가는 사이소리도 있고, 첨가는 뭐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걸 첨가. 니은이 들어가면 니은 첨가. 사이소리가 대표적인 게 첨가지. 사이소리. 그러면 축약이 있네. 축약. 자, 그럼 지금 네 가지 다 하는 거야. 지금 교체, 첨가, 탈락, 축약. 축약이 빠졌잖아. 축약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축약에는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 두 가지가 있다.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여기 이제 다 나올 거야, 뒤에. 이렇게 해서 의문의 변동 양상은 네 가지로 한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각각의 의문의 변동 규칙 이름은 다 다른데 이런 걸 막 뭉뚱그려서 외워두는 게 좋아. 자, 그러면 그 다음 봐봐. 교체는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고의 밑줄 쳐봐. 우리가 선수 교체하잖아. 선수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교체의 특징은 의문의 개수가 그대로지, 그지? 의문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교체 전과 전후가 똑같이 의문의 개수가 숫자가 그대로인 게 교체고, 탈락은 하나가 없어지는 거지. 의문이 없어지는 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그런데 모음 아니다. 마이너스지. 탈락은 마이너스지. 그 다음에 첨가는 없던 의문이 새로 더해지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고, 의문의 개수가. 축약은 두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의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축약의 모음 축약은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지, 그지? 자음 축약은 당연히 두 개가 하나 되고 하나가 주는데 자음 축약은 하나가 주는데 모음 축약은 그대로다. 요거 조심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 그래서 교체하면 바뀌는 것, 탈락하면 없어지는 것, 그다음에 첨가하면 더해지는 것, 축약하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의문이 되는 것. 자, 복습 한번 해볼까? 무슨 복습이냐면, 자, 그러면 의문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의문은, 잘 들어, 말의 뜻. 말에는 뜻이 있을 거 아니야? 내용.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문 때문에 뜻이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 의문에는 두 가지가 있지. 분절 의문과 분절 의문. 이다 복습하는 거야. 이거 다 알지 왜 몰라. 중학교 때도 했고.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인데 분절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배웠어? 그다음에 비분절 의문에는 나눌 수 없는 의문에는 자, 소리의 장단, 소리의 고저, 소리의 세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자, 먼저 분절 의문. 분절 의문이라면 이게 나누어진다.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뜻을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가 의문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글자로 한번 해볼까? 자음이 구별해주는 거 물하고 불. 그러면 얘가 뜻이 다른 이유는 의문학적으로 따진다면 미음과 비읍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뜻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물은 미음 우리을, 불은 비읍 우리을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해서 분절 의문이고 여기는 자음 미음과 자음 비읍 때문에 뜻이 달라지니까 자음은 분절 의문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절 의문 중에 모음은 예를 들어 강하고 공이 있는데 얘가 뜻이 달라. 이유는 뭐야 그러면 강은 아고 공은 오잖아. 중성이 그렇단 말이야. 중성의 차이 때문에 달라지니까 얘도 의문에 해당되는 거고 강은 기역 아 이응 공은 기역 오 이응 이렇게 나눠진다. 분절 의문에 해당된다. 그래서 자음하고 그 다음에 모음은 분절 의문이다. 의문에 해당된다는 얘기지. 의문이라는 얘기지. 결론은 의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분절 의문이고 비분절 의문은 말의 뜻을 다르게 해주는데 장단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지. 벌이 있고 긴 소리가 있단 말이야. 얘는 뜻이 달라. 앞에 건 벌 받는 거고 죄와벌하는 벌이고 뒤에 거는 이건 곤충이지. 그지 곤충. 그러면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없어. 자음 모음 자음 똑같아.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긴 소리냐 짧은 소리냐에 따라서 하나는 벌 받는 벌이고 하나는 곤충 벌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장단 길고 짧은 것 때문에 뜻이 달라지니까 얘 장단도 의문에 해당되고요. 고저는 그때도 얘기했는데 밥 먹었어 라는 말이 있어. 밥 먹었어. 이거를 끝을 내리면 밥을 먹었다는 얘기고 만약에 끝을 올리면 어떻게 돼?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이렇게 고저 때문에 뜻이 달라져. 그러니까 얘도 의문이지. 근데 나눌 수가 없어. 어떻게 나누게 비분절에 해당되는 거야. 세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뜻이 달라진단 말이야. 어감 차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 밥 먹었어의 어에다가 방점을 찍으면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다. 그러면 강요나 확답을 막 들으려고 하는 거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또 친절하게 밥 먹었는지 궁금해서 확인하는 거고 이렇게 세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장단 고저 세기는 의문에 해당되고요. 의문 비분절 의문이다. 나눌 수 없다. 자음과 모음은 나눌 수 있다. 분절 의문. 장단 고저 세기는 나눌 수 없다. 비분절 의문. 이게 의문이란 말이에요. 의문.
그런 것들이 일정한 조건 환경이 되면 달라지는데 편하게 발음하고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거기 있는 표로 갈게. 표 정리하고 메모하고 난 다음에 표로 갈게. 자, 이것도 지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음운의 변동 종류 한번 볼까?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네 가지 변동 양상이 있다. 선생님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면 원래 암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달달달 외우지 말고 이건 몇 가지야? 네 가지잖아. 네 가지. 네 가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뭐야. 그러면 이럴 때 외울 때 그러란 말이야. 인상적으로.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인 것처럼 음운의 변동 종류도 4계절처럼 네 가지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림으로 한번 볼까? 네모하고 세모가 있었는데 뒤에는 네모하고 삼각형이 됐어. 아, 세모래. 네모 동그라미, 네모 삼각형. 그럼 달라진 게 뭐야? 그러면 동그라미가 세모로 바뀌었죠. 그리고 앞에 네모는 그대로잖아. 그러면 동그라미 한 개, 세모 한 개니까 음운의 개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대로다. 탈락은 하나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첨가는 플러스 1이고요. 축약은 이거 두 개가 하나가 됐네.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여기서 조심할 거는 축약 중에서 모음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그대로인 것도 있어. 알았니? 음운의 개수가 축약이면 줄어든다며. 아니, 안 줄어들고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 무조건 축약이라고 줄어든다 이러면 안 돼. 자, 그럼 거기 네모 박스 밑에 거 한번 볼래?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 가운데 음운의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자, 음운의 변동. 선생님 잘 들어봐. 음운의 변동 이거는 사실은 소리를 말하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좋았다라고 해서 좋았다. 좋았다. 히읗 받침에 좋았다. 이건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그러면 조가 되고 아세 받침은 디귿이 되고 다는 따가 돼. 그러면 이렇게 발음하면 받침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걸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아. 반영하면 받침 없이 써야 되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히읗 받침에 좋았다를 소리 나는 대로 쓸 때 음운의 변동은 일단 히읗이 탈락된 거, 히읗 탈락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앗은 쌍시옷이 디귿으로 교체된 거야. 이거 음끝이라고 하는 거야. 다가 따가 됐으니까 이건 된소리 되기 교체가 된 거야. 그렇다면 좋았다 히읗 받침에 좋았다가 소리 나는 대로 쓸 때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은 뭘까? 그러면 탈락이 먼저 일어나고요. 교체가 일어난다. 음끝도 교체이기 때문에 교체. 그래서 탈락, 교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한번 보면 돼. 자, 음운의 변동 원리 규칙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게 표기하는 데도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음운의 변동 규칙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부터 해. 자, 첫 번째 음운의 교체부터 볼까? 교체. 비음아, 유음아 합쳐서 중학교 때는 자음동화라 그랬어.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비음화는 비음화가 뭐야? 그러면 비음이 아니었던 게 비음이 되는 것을 비음화라 그래. 비음에는 뭐가 있는데 미음과 니음과 이응이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미음이 되거나 니은이 되거나 이응이 돼야 되겠지. 그럼 비음화. 유음화는 유음이 아니었던 게 유음이 되는데 유음은 리을이 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보면 리을로 바뀌는 거지. 리을이 아니었던 게 이게 이제 유음화란 말이야. 이 둘을 합쳐서 자음동화를 하는데 시험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음동화는 앞말의 받침 자음과 뒷말의 첫소리 자음. 그러니까 자음하고 자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이야.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둬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자음동화는 자음과 자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음운의 변동 중에 하나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그 탐구해 보면 발음이 나와. 식물. 자, 그럼 식물을 이게 늘어 옆으로 써볼게요.
시옷, 이, 기역, 미음, 우, 리을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발음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씩 나누어서 발음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발음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간에 앞말의 받침 기억하고 뒷말의 첫소리 얘가 미음하고 합쳐질 때 얘네가 소리의 계열이 다르지. 기역은 안울림 소리, 미음은 울림 소리. 안울림과 울림이 합쳐졌어.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돼? 이게 울림 소리가 되는 거야. 그게 자음동화가 된다고. 그래서 기역이 나중에 보니까 이응으로 바뀌었지, 그지? 그러면 안울림 소리 기역이 울림 소리 이응. 여기서는 비음이지, 비음. 비음이 아닌 게 결과적으로 비음이 됐으니까 비음하를 말하는 거지, 그지? 단느는 단이 되겠지. 단는으로 발음하는 거야. 꺽쇠 붙여야 발음이야. 단는으로. 그러면 앞말의 받침 디귿이 뒷말의 첫소리 니은을 만나서 니은으로 바뀌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된 건데, 교체에 영향을 준 건 뭘까? 그러면 뒷말의 첫소리 니은이 앞말의 받침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됐다. 이것도 비음하네. 그 다음에 잡목, 이거는 잡목이 되겠지. 잡목, 잠이 되겠지, 그지? 잡목. 그래서 앞말의 받침 비읍이 미음하고 만나서 미음이 된 거야.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뒷말의 첫소리 미음 때문에 미음이 앞말의 받침 비읍에 영향을 줘서 비읍이 미음으로 교체됐다. 비음화. 심리는 우리가 어떤 심리를 말할 때 심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미음이 뭐랑 만나냐면 리을하고 만나네, 그지? 그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심리가 되네. 심리. 그다음에 능력도 똑같이 이응이 리을하고 만나서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역시 비음하고 능력이 되네. 지금 다 비음하고 있는 거야. 자, 나가 유음하구나. 내가 신뢰가 됐지. 그럼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얘가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앞말의 받침 리을이 뒷말의 첫소리 니은에 영향을 미쳐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고, 리을은 유음이니까 유음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권리는 권리가 되겠지. 권리. 자, 앞말의 받침 니은이 리을과 합쳐지면서 리을의 영향으로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유음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자, 밑에 있는 건 생략할게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다 떠들었던 내용이 다시 정리된 거야. 그 다음에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 이것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해서, 자, 파열음은 잘 들어. 표 봐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표의 왼쪽에 있는 거야.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좋은 위치는 발음하는 위치, 기관이고, 좋은 방법은 울림이냐 안 울림이냐인데,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얘는 안 울림 소리야. 안 울림. 그리고 뒤에 나온 비음과 유음은 울림 소리지. 울림 소리. 울림 소리라 그래. 자, 파열음하고 마찰음하고 파찰음이 있는데, 사실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합쳐지면 그 중간의 소리가 파찰음이야. 이렇게 알고 있어. 자, 외울 때 어떻게 돼? 파열음 뭐라 그래? 파도 연락을 치는 바닷가라고 외운다 그랬어. 그 다음 된 소리는 쌍비읍, 쌍디귿, 쌍기역. 거센 소리는 당연히 피읍, 티읕, 키읕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찰음은 마술이라고 외웠지. 마술, 시옷이고 쌍시옷이야. 거센 소리가 없고요. 또 조심할 건 목청소리가 마찰음에 히읗이 있다는 거. 예사소리, 된소리 이런 거 상관없이 히읗이 목청소리고 마찰음이다. 이것만 알아두면 되고, 파찰음은 뭐 정찰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지읒, 쌍지읒, 치읒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안울림 소리야. 이렇게 외워두고요. 그 다음에 비음은 아까 나왔던 미음, 니은, 이응이고, 미음은 비읍하고 비슷하니까 입술 소리고, 니은은 디귿하고 비슷하니까 모양이 이건 혀끝 소리, 입소리란 말이야. 그 다음에 지읒은 센 입천장, 기역은 여린 입천장 소리야. 연구개음이라고 하지. 여린 입천장 소리. 근데 기역하고 똑같은 입천장 소리가 이응이야. 이응. 조심해.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니은, 리을은 모두
혀끝 소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자음체계표를 그대로 외우는 건데,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아까 했던 거 중에 권리를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할게. 권리라는 단어는 발음대로 하면 권리가 되겠지, 그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유마고요, 유마.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앞에 권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거꾸로 바뀌었으니까 역행동화라고 하는 거야. 방향이 역행동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거래 리을과 리의 리을, 이게 둘 다 리을 똑같아서 완전동화라고 불러. 이렇게 세 가지 다 알아야 돼. 그래서 권리가 된 건 유마, 자음동화 중에 유마고 역행동화고 완전동화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요렇게 하면 끝나냐? 아니, 왼쪽에 있는 자음체계표를 볼까? 그러면 권리가 된 거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다. 그지? 그러면 표에서 니은을 찾아봐. 니은을 찾아보면 밑에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리을 찾아봐. 그 밑에 있지, 그지? 그러면 얘는 권리가 된 건 조음이치는 그대로지, 그지? 조음이치 그대로고, 조음 방식은 안 울림에서 울림 이게 아니라 비음에서 유음이야. 비음에서 물림 소리는 맞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좋은 방법이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표를 외운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아주 명확한 게 뭐냐면 밥하고 물이 있어. 그러면 얘는 밥물이 되거든. 그러면 이건 비음화가 된 거야. 그러면 자음표에서 따져볼까? 그러면 비읍 받침이 나중에 미음으로 되거든. 그러면 얘는 조음이치 그대로 조음 방법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국계음화는 디귿이 이하고 만나서 지읒이 되기 때문에 요건 조음 위치가 달라지고 조음 방법도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음표를 모르면 내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알았냐? 꼭 외워두기 바래. 이거 따로 독립된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거 알아야지 설명이 가능해. 자, 그 다음에 국계음화 할게. 국계음화. 아주 중요한 국계음화.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잘 들어.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보고 음운에 맞게 바꿔 쓰자 그랬는데, 굿이가 굿이 이렇게 된 건 연음현상이야. 연음현상 다음에 이 디귿이 이하고 만나가지고 지가 된 거, 이건 국계음화라고. 결론적으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 거지. 미다지는 미다디가 돼야 되겠네, 그지? 미다디. 이건 뭔데? 연음현상. 그랬다가 미다지 그러면 국계음화. 역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어. 가치는 가티라고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가치가 돼야 되겠지. 역시 티읕이 치읒으로 바뀌었다. 붓여는 부텨가 됐다가 부처가 되는 거야. 처의 여가 나중에 어가 돼. 하나 단모음화 돼. 아무튼 발음은 그런 건데 여기서는 티읕이 이하고 여하고 만나가지고 치읒이 된 예니까 이거 전부 다 국계음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 밑에 걸 잠깐 볼게. 굿이에서 굿 디귿 받침이 이로 시작하는 전미사하고 만났어. 이로 시작하는 전미사. 그러면 국계음인 지읒으로 바뀐대. 이게 국계음화거든. 너무 불충분한 설명이에요. 왜냐면 여기 이가 뭘까요? 그러면 디귿 앞말의 받침 디귿이 뒤에 만나는 이는 형식형태소라고 해야지. 형식형태소와 만나면 국계음화가 일어난다. 실질형태소 만나면 국계음화 안 일어나. 형식형태소랑 만나야 되는데 형식형태소 뭐가 있냐면 조사하고 접사하고 어미하고 만나야 돼. 얘네들만 국계음화가 일어난다. 조저버일 때만 일어나는 거야. 디귿 티읕이 이 반모음하고 여기 또 나왔네. 이뿐만 아니라 이 반모음 이가 나왔는데 반모음 이는 이에다가 이렇게 반달 표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반모음에는 7개가 있지. 근데 여기 국계음화에 해당되는 건 4개야. 여, 야, 요, 유일 때만 국계음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 물론 형식형태소고.
이거는 여라는 거는 나눌 수가 없어. 알았니? 2반 모음이 들어간 거야. 얘네들은 2반 모음이 들어갔고 의문의 개수는 2개짜리인데 얘네들이 와도 국영화가 일어난다고. 이거 조심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국영화는 교체에 해당된다. 왜? 교체라는 건 바뀌는 거고 의문의 수가 달라지지 않지요. 어떻게 교체되는데? 디귿이 지읒으로, 티읒이 치읒으로 교체되는 거야. 교체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뒤에 나온 모음 2가 뭐야? 그러면 형식 형태소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 조사 접사음이 조접어. 그 다음에 반모음 2는 뭐야? 여야요요 4개만 해당된다. 자, 그래서 아까 자음동화하고는 달리 이 국예음화는 앞말의 받침은 자음이고요. 뒷말은 모음이잖아. 그지? 자음과 모음, 앞말의 받침이 자음이고 디귿 모음 2, 여야요요. 이 관계니까 국예음화는 자음동화랑 다르다. 요거 조심해. 알았지? 자, 밑으로 가볼까? 된소리 대기. 얘도 미리 말하지만 교체야, 교체. 선생님 기억이 쌍기역 되면 한 개가 2개 되는 거잖아. 아니라 그랬잖아. 이 쌍기역은 2개처럼 보이지만 한 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쌍시옷 받침도 마찬가지고, 쌍시옷 받침.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디귿으로 바뀌거든. 그 다음에 따가 나오는데, 이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니까 하나 줄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쌍시옷이나 쌍기역, 예를 들면 박 할 때 쌍기역, 얘네들은 모두 한 개로 되는 거야. 한 개. 그래야지 교체가 성립하는 거지. 그지? 쌍기역, 쌍시옷, 교체다. 된소리 대기에서는 예사소리, 안울림소리, 바다사자가, 비읍, 바다사자가, 얘 5개가 빠따사자가 이게 된소리가 되거든. 그래도 한 개에서 한 개라고 세면 돼. 하니 입구가 됐잖아. 쌍기역이니까 하나 추가되면 아니라고. 교체. 그리고 마지막에 된소리 되기니까 된소리가 된 거야. 된소리는 5개밖에 없다. 쌍비읍,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 쌍기역이라고 보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바다사자가가 나중에 보니까 빠따사자가가 됐어. 그러면 된소리 되기라고. 그런데 비읍이 쌍비읍 됐다 그래서 첨가된 게 아니라 교체라고. 조심히. 알았지? 자, 먹도록 국밥이 돼야 되겠지. 밥. 책상이 돼야 되겠네. 쌍이야. 닫지야. 닫지. 단지가 아니라 닫지가 돼야 되겠지. 껴안고 담다 넘지 다 된소리가 되는 거야. 갈등, 실수.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양상은 4가지 있으니까 4가지는 따로 정리해 주도록 할게. 열정까지 갔어. 여기 지금 갈등이 된소리 되기 위한 그 조건은 한자어 앞말의 받침이 니을이고 한자어고 뒤에 지읒, 디귿, 기역이 올 때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다 있단 말이야. 알았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가나다인데 가는 외워보자. 자, 가는 앞말의 받침이 바닷가 가면 뭐가 보여? 바다사자가 보이겠지? 그럼 얘가 빠따사자가 되는 얘란 말이야. 첫 번째 된소리 되기 조건. 바닷가, 바다사자가, 빠따사자가. 그 다음 2번째 조건은 이거 잘 외워둬야 돼. 용언이고요. 동사용사. 어간 받침이 나무 뒤에 가면 바다사자가 아니라 전부 다 사자가가 되겠지. 뒤에 뭐가 온다고요? 다사자가. 바다사자가가 아니라 다사자가가 와야 돼. 알겠지? 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자어에 앞말의 받침이 리을이고 뒤에 정다솜이 오면 정다솜이 된다 그랬지? 정다솜. 나 누군지 몰라? 친구 딸이야. 자, 정다솜이 오면 한자어라는 게 중요해. 한자어 이게 조건이야. 알았니? 한자어에 앞말의 받침이 리을 뒤에 정다솜 오면 정따솜이 된다. 그럼 된소리 대기야. 교체. 그래서 첫 번째, 2번째, 3번째 이게 나왔는데 사실은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어도 뒤에 바다사자가가 나오면 빠따사자가가 돼. 이것도 4번째 된소리 대기에 해당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확인하기로 해. 우문의 탈락은 우문의 개수가 -1이 되는 거네. 그지? 자, 눈에 보이는 대로 해. 커서가 되면 뭐가 없어졌어? 음음 탈락이야. 치르어가 치 어떻게 돼?
르어는 어떻게 돼? 치러지, 치러. 그럼 뭐가 탈락됐어? 의가 탈락되겠지. 가서가 가서, 서라가 되겠지, 그지? 그런데 여기 두 개 조심하라 했지. 가아서. 자, 봐, 적어줄게. 하이픈 아서, 하이픈 어서. 이거 어미야. 그 다음에 하이픈아, 하이픈 어. 얘도 어미야. 이렇게 어미가, 이런 모양의 어미가 붙어서 탈락이 일어나면 앞에 거랑 가서의 가아하고 아서의 어미의 아하고 두 개가 동음이지, 똑같지. 이런 경우에는 동음 탈락이라고 따로 이름이 있어. 알았니? 동음 탈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가서가 가서, 서라가 서라. 얘는 동음 탈락.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고, 탈락이라고 하더라도 자음군 단순화처럼 겹받침이 왔어. 겹받침에서 하나가 대표음이 되고 나머지는 탈락해. 그러면 예를 들어 밥다가 있잖아. 밥다. 리을 비읍에 밥다. 얘 발음해봐. 그러면 운동장을 밟다. 이렇게 밟다가 되거든. 따가 돼야 되겠지. 된소리 되기. 그러면 리을 비읍 중에서 리을이 탈락한 거잖아. 그러면 리을 비읍에 밟다가 밟다라고 발음하면 리을이 없었으니까 리을 탈락? 이렇게 안 하고 특별히 이런 경우에 겹받침 중에 하나 남고 대표음 남고 하나 탈락하면 이걸 자음군 단순화라고 이름을 붙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라고. 이걸 리을 탈락이라고 하면 안 됐지. 그것처럼 똑같은 동음 중에 하나가 탈락했어. 그러면 동음 탈락이라고 이름해야 되는 게 서라, 가서, 뭐 만나서도 있고 건너서도 있고 되게 많지. 다 동음 탈락이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 우리말이 있잖아. 밑에 거에 해줄게. 우리말에 단어의 첫 소리, 첫 번째, 그러니까 초성이지, 초성. 초성에 있잖아. 두음은 초성을 말하는데 그 한자의 경우에 첫머리에 원음을 밝혀 적으면 랴, 려, 례, 료, 류, 리. 이렇게 원래 원음이 이거야. 한자음이. 그대로 써야 하는 거란 말이야. 아니면 녀, 뇨, 뉴, 니. 이걸 그대로 써야 하는데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까 발음을 편리하게 하고 이렇게 발음하다가 또 혀가 꼬일 수도 있어.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한자음인 경우에 라, 려, 례, 료, 류, 리 이런 애는 야요, 예요, 유이 이렇게 발음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있잖아. 결과적으로 리을이 있던 게 니은이 되거나 아니면 리을이 있던 게 이응으로 바뀌어. 알았니? 옛날에는 이거를 탈락이라고 했다. 탈락, 리을 탈락.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교체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리을음이 니은으로, 리을음이 이응으로, 니은이 이응으로 교체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지금 야여, 예요, 유이, 여요, 유이 얘네들은 모두 교체됐다. 리을이나 니은이었던 게 이응으로 교체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두음 법칙은 양심, 여성처럼 한자음의 단어에 첫머리에 쓰일 때만이야. 조심해. 첫머리에 쓰일 때만 그런 거고 두 번째 글자가 하면 원래 원음대로 그대로 쓰는 거야. 알았니? 불량의 량자가 좋을 량자인데 좋을 량이야, 량. 근데 앞으로 오면 양이 되고 뒤에 가면 량 그대로 쓴단 말이야. 알았니? 자녀의 녀도 계집녀인데 원래는 원음은 녀야, 녀. 앞으로 오면 여성이 되고 뒤 두 번째 음절 이상 되면 녀 원음을 밝혀 적는다. 그런 얘기야. 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처음가라고. 처음가 플러스 1이네. 그지? 조심해야 돼. 피어가 발음하는데 피여도 돼. 알았니? 이거 허용해 주는 거야. 피여. 조심해야 돼. 이거를 규칙이 있어. 이것도 다 발음하는 발음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그냥 무조건 허용 이런 건 아니야. 알았지? 자, 그럼 피어는 피어 혹은 피여라고 해도 되니까 되어도 되어 혹은 되여라고 해도 돼. 알았니? 그런데 여기서는 잘 봐봐. 이 다음에 어가 나오면 여라고 발음해도 돼요라는 뜻이고 되어는 오이의 왜 다음에 어가 나오면
어라고 발음하든 어나 여라고 발음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 알았지? 여기 밑에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오도 마찬가지야. 이 다음에 오가 오면 이오라고 적어야지. 맞지, 그치? 그런데 이오라고 해도 돼. 알았어? 그 다음에 아니오, 이것도 이 다음에 오 나왔잖아. 아니오 되지만 아니오도 허용한다. 됐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봐. 아니오는 뭐냐면 아니오는 형용사야. 여기서 형용사일 때만이야. 형용사니까 뭐야? 아니다가 아니오가 된 거야. 이때만 요 발음을 허용하는 거야. 똑같이 여기 앞에 있는 이오도 마찬가지. 이오도 이것도 동사에 아니야, 동사된다. 서술격 조사 뭐뭐이다가 활용해가지고 이오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때만 이요도 허용해 준다, 그런 얘기야. 아무 때나 다 되는 게 아니고. 자, 이오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해서 이오가 될 때 이오 둘 다 되고요. 아니오는 아니다라는 형용사가 활용할 때 아니오가 되면 아니오도 되고 아니요도 된다. 그 얘기한 거야, 선생님이. 알았니? 자, 그럼 밑에 설명이 뭐냐면 피어는 몸으로 끝나는 어간에 몸으로 끝났어. 몸은 뭔데? 이로 끝났지. 이. 피어는 피다가 기본형이니까 피고 피니까 그러니까 어간은 피 하이픈이지. 그러면 이로 끝났잖아. 그 다음에 몸으로 시작한대. 어로 시작했어. 그러면 결합했으니까 의문의 음가대로 피어라고 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지. 하지만 모음 충돌을 피하려고 반모음 이가 개입되면 아까 나왔던 여, 야, 요, 유 얘가 반모음이라 했잖아. 거기에 여에 해당되는 반모음이 중간에 들어간다. 피어 아무래도 발음하기 좀 그래. 근데 피어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여에 들어가는 건 반모음이다라고 그래. 반모음이가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충돌하는 걸 좀 막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런 것을 반모음 첨가라고 한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반모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반모음은 2반모음하고 반달 표시 있는 5반모음, 5반모음 이렇게 있지, 그지? 그러면 2반모음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아까 나왔던 대로 여, 야, 요, 유, 얘기할 때에, 예절할 때에 의가 있어, 의. 자, 이거 조심해. 7개야, 7개. 몇 개? 7개야. 7개가 모두 2반모음이다, 2반모음. 여야요유, 얘기할 때에, 예절할 때에, 의. 7개. 그 다음에 5반모음은 와하고 왜가 있겠지. 와, 왜. 오아이의 왜야. 그러면 우반모음에는 워하고 왜가 있겠지. 우어이의 왜. 그러면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건 무조건 2반 모음이 알았어? 여야요유 얘기할 때에 예절할 때에 의. 얘는 2반 모음이 첨가된 의문의 개수 한번 볼까? 여의 의문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2개야. 2개 알았니? 그럼 나눠보세요. 그러면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면 2반 모음이니까. 얘는 이중모음이야. 이중모음. 여기 전부 다 이중모음이다. 그러니까 개수 세라 그러면 2개로 세야 돼. 야도 2개로 세야 되고, 그 다음에 와도 2개로 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2반 모음 정확하게 알아도 여야요유 예의 의 2반 모음이다. 2개짜리 모음이다. 5반 모음, 5반 모음도 아울러 알아두면 더 좋겠지, 그지? 자, 이게 지금 뭐가 나왔냐면 반모음 첨가, 의문의 첨가를 배웠어. 의문의 첨가 중에 반모음 첨가를 배웠고, 이번엔 축약으로 할게. 축약. 이건 뭐 간단해. 그냥 외워보자. 자, 히읗 자음 더하기 받아가자. 그러면 파티 축하. 물론 순서대로 하면 안 맞지만 히읗 더하기 비읍은 피읍이야. 맞아, 그지? 근데 끝에는 안 맞지만 아무튼 히읗 더하기 받아가자 파티 축하. 반대로 받아가자 더하기 히읗, 이것도 파티 축하. 그럼 파티 축하가 거센 소리거든. 피읍, 티읕, 치읓, 기읒. 마지막에 피읍, 티읕, 치읓, 기역. 거센 소리가 됐으니까 거센 소리 대기가 되는 거야. 의문의 개수는 예사 소리 하나, 히읗 하나,
근데 여기는 하나가 됐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1이 된 거야. 이게 축약이란 말이야. 의문의 개수 하나 줄어들지, 그지? 자, 그러면 하얗게 타역이야. 히읗 파라타 파라타가 돼야 되겠네. 조피면이 돼야 되겠고 조치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럼 파라타는 히읗 더하기 디귿이니까 티읕이 돼야 되고, 비읍 더하기 히읗인 조피면은 당연히 피읍이 돼야 되고, 히읗 더하기 지읒은 치읓이 돼야 되겠지. 이게 거센소리 대기고 축약이다. 축약에 대한 의문현상 변동현 양상으로 본다면 축약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자음 축약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모음 축약이 안 나왔는데, 모음 축약 다시 한번 강조할게. 모음 축약은 모음 축약 이전과 이후의 의문의 개수는 그대로인 것도 있다는 것만 명심해. 거의 대부분 그대로야. 자음 축약처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고, 모음 축약은 그대로 의문의 개수가 그럴 수 있어. 알았지? 자, 여기까지 그 의문의 변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기본 개념에 관련된 수업이나 강의를 보고 듣는 게 더 좋아. 알았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지. 나중에 2학년 되면 이게 막 확 펼쳐져 가지고 세분화되면서 단어의 얘들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그거 가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기본 개념하고 얘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많이 공부해 두는 게 좋겠지. 그게 준비하는 자세야.